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2주 안에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현지에서는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죠. 9월 말에야 올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도 데드라인에 임박해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돈이 다 떨어진다라고 언급한 날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는 18일입니다. 18일이 임박했을 때 미국 의회가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이번 기회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국가 부채 한도 유예안을 상원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해주는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당연히 쉽게 통과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같은 상원에선 공화당 반대로 매번 부결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하고 국가 부채 한도 조정을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원에서도 이 인프라 법안은 계류 중인데요. 공화당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찬성을 하는데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고 상원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건데요. 18일이 다 돼가기 전까지는 잘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18일이 넘어도 미국 정부의 복권이 완전히 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프라 법안 통과 시한을 하원에서 10월 말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끝 전술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좀 불안하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불안한 글로벌 증시가 좀 더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하나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갈등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종전처럼 중국산 수입품의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첫 대중무역 정책을 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연설에서 현재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앞으로의 변화는 중국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죠. 지난해 1월에 미국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중국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는 미국산 제품의 서비스가 2017년에 비해서 2천억 달러치 더 사야 된다라고요. 그 대가로 미국이 2,800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축소해주고 철회해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국의 이행률이 현재까지 60%에서 69% 수준이거든요. 그걸 중국이 좀 더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새로운 관세나 슈퍼 3박 1조 같은 좀 더 큰 무역 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미국도 무역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나온 대중무역 정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성이 좀 부족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방침을 거의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이번 주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이 체크해 볼 만한 주요 일정과 이슈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미국 디폴트 문제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 5일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CNBC 출연해서 미국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6일에 상원에서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을 투표에 표결에 붙이려고 하는데 아마 통과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옐런 장관이 디폴트 시한으로 얘기한 18일 직전까지 공화당은 벼랑 끝 전술로 버틸 것 같고요. 이런 불안 상황이 계속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뉴욕 증시가 반등했지만 요즘엔 물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 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고 경기 회복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물가나 천연가스 등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서는 고용 지표가 중요하겠죠.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8일 뉴욕 증시 개장 전인 오전 8시 30분에 발표하는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일 금요일 오후 9시 반이죠. 8월에는 지난달에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달 대비 시장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3만 5천 명
증가로 해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9월에는 연방 추가 수업 수당도 중단이 돼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FOMC 때 테이퍼링 발표한다는 게 거의 시장에선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일자리 수가 시장 기대 이하라면 이 결정에 FOMC 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 리포트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